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백병원 호흡기내과 이재하입니다.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 및 보호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닌 다른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 표준 치료에도 진행하여 악화되는 경우 이를 진행성 폐섬유증으로 정의하였고 국제 및 국내 지침에서 항섬유화제인 닌테다닙의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약제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닌테다닙의 급여 적용이 예정되어 있고 제네릭 약제가 출시되어서 국내 환자에게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닌테다닙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진행성 폐섬유증으로 진단이 되어도 기저간질성 폐질환의 표준 치료를 중단하고 항섬유화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저 원인 질환에 따라 선택적으로 병합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민성 폐렴의 경우 원인 항원의 회피, 그리고 결체 조직 질환의 경우 호흡기 및 류마티스 내과의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및 면역 억제제의 유지 및 조절에 대한 결정이 환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일부 진행성 폐섬유증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및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추가적인 섬유화의 진행을 늦추는데 닌테다닙의 사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흉부 X선 및 흉부 CT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어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검진에 대한 접근이 쉽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면서 내원을 하시는데 특히 엑스레이는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결핵의 흔적 및 다른 질병인 경우가 많고 CT 검사에서도 일부는 간질성 폐질환이 아닌 간질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질폐 이상, Interstitial Lung Abnormality, ILA는 중요 호흡기 증상이 없고 결체 조직 질환, 성면 등 직업적 유해 환경의 노출 및 폐섬유화의 가족력 등 간질성 폐질환의 위험 요인이 없는 환자에서 최소 5% 이상의 섬유화 소견이 흉부 CT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임상적인 진단이 아닌 영상의학적 이상 소견인 것입니다. 간질폐 이상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 환자에게 간질성 폐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폐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행할 위험도에 따라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흡연력, 항암제 등의 약물 사용과 같은 임상적 위험 요인과 영상에서 섬유화 소견 등이 진행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약물 치료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호흡 재활, 즉 신체 운동과 체중의 유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능은 환자 나이대의 정상인과 비교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60%로 같은 폐기능을 가진 환자라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호흡 곤란의 정도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고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숨차다고 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일상생활에도 숨이 차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운동 능력 또는 신체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6분 보행 검사입니다. 같은 폐기능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도 6분간 보행 시에 걷는 거리, 산소 포화도의 감소 및 호흡 곤란 증상의 정도는 다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폐기능이라도 운동 능력이 좋거나 향상될 경우, 즉 6분 보행 검사에서 거리가 늘어나고 산소 포화도의 감소 정도가 줄어들면 이는 환자의 증상을 포함한 삶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의 예후 향상에도 연관성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항섬유화제 등을 통해서
폐기능의 저하를 감소시키는 것 이외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운동 능력의 향상인 것입니다. 해운대 백병원에서 시행한 호흡 재활을 통한 운동 능력의 향상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 2, 3회 8주간 호흡 재활을 시행할 경우 걷는 거리가 40m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환자의 주관적인 호흡 곤란 및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섬유화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는 폐기능의 저하를 감소시켜 줄 뿐 운동 능력의 향상과 증상 호전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만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운동 능력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체 활동 및 호흡 재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나이, 성별, 폐기능 및 신부전 등 기저질환을 고려한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산책보다는 조금 숨이 찰 때까지 운동을 하면서 강도를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겠고 가능하면 근력 운동도 같이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간질성 폐질환 센터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디지털 호흡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호흡 재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체중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중 감소는 사망률을 포함한 임상적으로 나쁜 예후와 연관성이 있음이 국내 환자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저체중이거나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같은 폐기능 및 질병의 중증도이더라도 질병의 예후가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 희귀 간질성 폐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흉막실질 탄력 섬유증 PPF의 경우 저체중 및 체중 감소가 가장 흔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는 양측 폐 하부를 주로 침범하는 만성적인 간질성 폐질환에 비해서 양측 상부를 주로 침범하며 하부의 섬유화도 흔히 동반하는 흉막실질 탄력 섬유증의 경우 폐포와 혈액 사이의 호흡 효율이 더 감소하고 호흡일이 더욱 많아지게 되어 결국 호흡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이 저체중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질환에서는 기흉도 잘 동반되기 때문에 더욱더 초기부터 체중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저체중인 환자분들에게 체중 유지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어 힘들고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 초기부터 영양, 특히 단백질 섭취를 포함한 식단 조절, 그리고 체중을 자주 측정하고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살코페니아에 사용되는 약제의 국내 수입도 추진 중에 있어 국내의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